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뭔가 중동 쪽에서 전쟁이 났네요. 전쟁 소리가 나오더니 진짜로 났습니다. 우리가 뭐 국제 정세를 잘 모르니까 어찌될지를 잘 모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조정이 올 때가 됐다. 약하면은 요 정도 갭을 메우고 끝날 거고, 강하면은 이 갭을 메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보니까 야간에 선물이 5.25%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364.10에 끝이 났네요. 최저점은 363.8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종가로 보게 되면은 이 저점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고, 여기 고점 365.10, 요거도 결국 깼다는 얘기죠. 깼다는 게 아니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갭을 메운다는 얘기죠. 요때 갭을 못 메웠거든요. 업종 차트에서는 갭을 메웠죠. 업종 차트에서는 갭을 메웠는데, 여기 선물 차트에서는 갭을 못 메웠거든요. 못 메우고 밀어 올리길래 이거를 갖다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어쨌거나 밀어 올리면서 5일선을 갖다가 저항을 받고 밀렸고, 5일선을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뚫을 시도를 하는 건가 뭐 이래 싶었는데, 결국은 밑으로 밀리네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불안감에 의해서 떨어지죠. 그 불안감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빵 나고 나면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럴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갖다가 여기 종가 대비 5포인트 이상 뚝 떨어져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깨고 돌파갭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돌파갭으로 시작을 하는데, 결국 한 95% 정도는 이 볼리지밴드 안에서 주로 움직입니다. 한 90% 이상은 뭐 어떤 이론에 의하면 뭐 95.88%인가 뭐 몇 프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상 95% 전후로 요 안에서 움직인다는데, 대략 뭐 우리 식으로 따지면 10중 8구는 요 안에서 움직인다. 근데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이거를 뚫고 내려간다.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갖다가 뚫을 가능성이 많다. 뭐 어디까지 뚫을 거냐? 내 생각에는 이 저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볼리지밴드 하단은 뭐 최소한 뚫지 않을까. 그래서 360 전후 정도 밀렸다가 반등이 들어왔다가 뭐 추이를 보고 더 빠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래 잘 모를 때는 뭐를 봐라? 항상 거래량을 봐라. 자, 외국인이 올해 들어가지고 1년 반 동안 2022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산 20조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금 샀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석 달, 열흘, 대략 100일 정도 동안에 그동안 1년 반 동안 샀던 것만큼 거의 샀습니다. 그래 샀는데, 그럼 누가 팔았냐? 올라가니까 개인이 팔았고, 올라가니까 기관이 팔았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는 정권, 그러니까 금융 투자죠. 증권회사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증권회사들이 왜 파냐? 증권회사들이 정보가 많지요. 정보가 많다 보니까 또 정보를 서로 공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전쟁 임박했다, 떨어질 거다, 왕창 판 것 같습니다. 팔았고, 불확실성에 의해서 주가는 오르거나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일단은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이 끝이 나고, 아마 내일 장을 시작하면 끝이 나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시가에 끝이 날 수도 있고, 뭐 밀렸다가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형태를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다우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이죠. 5주선을 뚫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렸다가 한번 5일선을 뚫었으니까 이 주봉입니다. 반등이 조금 들어왔다가 얼만큼이라도 그 다음에 빠질 가능성이 많겠지요. 이걸로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하락 조정인지 하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시작입니다. 주봉으로 볼 때 시작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5일선 5주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 곧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P 500도 요게 5주선과 10주선이 있는데 지금 5주선은 깼고 10주선 밑에 지금 열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깨진 것 같은데, 그래서 S&P 500도 다우와 마찬가지로 하락 조정이 시작된 것 같아. 이제 거의 확인이 되었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자, 이 선물들, 미니 선물들 보면은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100도 그렇고 조금 하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그것도 좀 그래 보인다. 제일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다우죠. 다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유로스톡스를 보게 되면 유로스톡스도 일봉을 보게 되면은 조금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려감에 의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빠졌으니까 월요일날 더 빠지지 않을까. 근데 더 빠지는데 갭 하락으로 뚝 떨어지면은 일단 그걸로 이 하락의 마무리를 짓고 반등했다가 전쟁 추이에 따라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거의 동일하지요. 올랐고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 조정받을 때 됐다. 조정이 얼만큼 깊을 거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얕아도 이 정도 갭은 메운다. 월요일날 시작하면 또 갭으로 시작을 하겠죠. 갭을 갖다가 조만간에 메우고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도 나는 있어 보인다, 이래 봅니다. 까꿍님께서 요날 이 장대 양봉을 보고 어찌 되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장대 양봉이 생기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옵션 외과 쪽에서 위클리 쪽에서 백배가 났거든요. 위클리에서 났는지 일반에서 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반에서 났는가? 어쨌거나 100배가 났거든요. 120 몇 배인가 100배 넘게 났습니다. 요날만 났고, 그리고 또 다시 이래 조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빠진 게 아니고 좀 찝찝했습니다. 왜냐면 요 갭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저점과의 고점이 안에 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찝찝하다. 요런 짱대 양봉이 너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밑으로 하방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는 댓글에다가 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밑으로 더 빠지네요. 그러니까 그 빠지는 게 이번 주에 1달락을 짓고 이번 주 안에 반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빠질 것이다. 이래 봅니다. 전쟁 추이에 따라서 전쟁이 바로 끝나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다음 주가 바닥을 찍고 또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그래 쉽사리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요. 국제관계, 특히 중동관계를 잘 몰라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거는 같은데, 나는 이번 하락에 이 갭을 메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갖다가 국지전으로 총을 갖다가 총싸움, 소총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좀 크게 된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뉴스를 못 봤고 유튜브들이 올린 거 한 2개 봤는데 전쟁이 났다 하고 올렸더라고요. 유튜브들이 구독자들이 많으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난 건 같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뭐 영상을 뭐 올리나 뭐 그냥 올리나 뭐 별 차이가 없어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앞전에 영상을 찍었죠. 주가 하락을 즐겨라. 주가 하락을 즐기면서 지금은 뭐 하고 있어라.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라. 얼만큼? 조금만. 그리고 이 하락이 끝났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는 한번 들어가 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내가 앞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어떻냐? 요번에는 앞전에 한 10% 들어갔다. 여기서 열에 내려오고 막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할 때 한 10%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20% 정도. 그 20%라는 거는 전체 자금의 20%가 아니고 내가 이번 하락의 바닥을 잡고 올라가면은 내가 얼마를 하겠다는 맘먹은 게 있지요. 그 금액을 얘기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적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반등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얼만큼 빠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기미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100% 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주식에서는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잃지 않고 조금씩 계속 벌어나가는 거.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벌어나가는 거. 그래서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좀 한다는 사람은 계속 벌다가 몇 년 만에 왕창 잃고, 좀 더 잘한다는 사람은 계속 벌다가 한 7, 8년 만에 왕창 잃고, 좀 더 잘한다는 사람은 계속 벌다가 한 10년 만에 왕창 잃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계속 벌다가 20년 만에 왕창 잃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이클이 한 10년, 우리가 명리로 보면은, 갑을병증 무기경신임계, 12간지죠. 12간지는 아니고 12간이 있죠.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계속 번 사람은 향후도 계속 벌 가능성이 많다. 근데 12년 안에 또는 자축인묘진소미 신유술에 천간이 10간이고 지지가 10이죠. 그래서 한 10년, 12년 안에 한 바퀴를 도는데 그 안에 모든 기법을 죽이는 시장이 논다. 그게 메이저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한 5년, 10년 벌다 보면은 나는 번다. 나는 무조건 번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에 오래 있어 본 사람은 그 시장의 무서움을 압니다. 근데 시장에 오래 있지 않고 몇 년 만에 벌었던 사람, 특히 돈을 갖다가 계속 넣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당하죠. 근데 자금을 전부 다 넣지 않고 일부를 빼고 일부만 가지고 계속 매매하는 사람은 그런 시장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살아남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정말 큰 시장이 그 장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정말 큰 시장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인생에서 가장 큰 시장이 벌어질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5,000포인트만 가겠습니까? 만도 가고 2만도 가면은 지금 시장 2,000에서 2,000, 2,500에서 1만, 2만 가면은 최소 서너 배, 5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가는 이런 시장은 극히 드물었지요. 없었습니다. 우리 IMF 때 폭락했다가 올랐던 시장, 그 시장 못지않은 큰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살아서 그 시장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있거든요. 그 시장이 얼마나 남았냐? 20년이 안 남았습니다. 시작은 언제 될 거냐? 글쎄요. 지금 시작된 것 같은데 시작된 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눌려가지고 더 밑에서 시작을 할지 아니면 이게 시작이 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항상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확인을 하고 조금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길게 먹습니다. 짧게 먹는 사람들은
짧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뭐 그렇게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내 채널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그럴 나이는 지났죠. 그걸 할 수 있는 나이가 20대 또는 30대 정도입니다. 40만 넘어가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일단 눈이 느려지고 손이 느려지고 머리 회전이 느려집니다. 그렇게 빠른 사람들도 나이가 좀 들고 나면 느려집니다. 20대 30대에 비해서 확실히 느립니다. 모든 게. 물론 정확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자기는 정확하다 생각하는데 20대 30대들이 볼 때는 정확하지 않다고 빠지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직장 상사들이 왜 저래 느릴까? 뭔 생각이 저래 많을까? 이런 것보다는 왜 저래 느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생각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솔직히 맞는데 일단 생각 자체가 느리다.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느리면은 이 스캘핑 같은 시장에서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생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수익 보기 어렵죠. 수익을 못 본다고 뭐 생존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수익 보기 어렵다. 왜? 느리기 때문에. 타점이다. 들어가야지 하면 벌써 내가 탁 클릭하면은 이미 체결되고 내 건 체결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팔아야지 눌렀는데 이미 팔고 내 거는 체결이 안 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실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스피드도 생각의 스피드, 그 다음에 뭐 손과 눈의 스피드 이것도 실력으로 봐야죠.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냐 없냐 부분인데 뭐 1분봉 이런 거 보고 매매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뭐 대신에 뭐 한 3분봉, 5분봉, 뭐 15분봉, 뭐 30분봉 이런 걸 보고 하면은 뭐 적응이 가능하지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스캘핑 하는 사람이 뭐 30분봉, 15분봉 이런 거 가지고 매매 안 하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내일 겁나게 떨어질 거다. 공포. 며칠 갈지 모르겠는데 요거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입니다. 이거 공포가 길어봐야 3일 안 갑니다. 그러니까 3등분 해가지고 내일 하루 받아 먹고 모레 받아 먹고 걸피 받아 먹는다. 근데 내일 하루 만에 끝나면 어쩌냐? 뭐 그거 할 수 없지요. 만약 내일 하루 만에 하루에 몰빵을 쳤는데 내가 들어갈 걸 몰빵을 쳤는데 그 다음날 빠지고 그 다음날 빠지면은 그 다음날 반대 매매 오잖아요. 만약 미수에 들어갔다면은 또 많이 빠지면 신용 들어가도 반대 매매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수 쓰면은 죽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수 쓰면은 언젠가는 죽는다. 시장에서 대출된다. 신용도 비슷합니다. 근데 신용을 쓰지 않으면은 10년이 지나고 아무리 눌러도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은 대출 안 됩니다. 대출 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안 망하면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미수 신용 쓰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 그럼 너는 왜 쓰는데?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또 돈을 빨리 벌려고 뭐 쓰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고 실패하고 연구하고 뭐 하는 거죠. 내 따라하면 망한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럼 너는 왜 하냐?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안 되면은 나는 이거를 뭐 관두든가 뭐 목매달아 죽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종교상으로 자살은 못 하겠고 뭐 그러면 이 시장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실력이 조금 되지 않습니까? 옵션으로도 연속으로 한 달 넘도록 매일 벌어가지고 한 적도 있고 주식으로도 내가 뭐 100연승, 1000연승을 도전했다가 최소 100연승 할 거다 했는데 100연승 조금 못 미치가지고 주문에러로 실패한 적이 있죠. 뭐 90연승 정도 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연승 코앞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력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은 되는데 운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너무 오래 했는데 보니까 운이라고 치부한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면 느려지는 머리 회전, 또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치매까지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느려진 손, 판단력, 두루두루가 눈, 두루두루가 다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운이 아니고 실력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 받아들이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내일 바닥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모레 걸핏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이 저점은. 그리고 반등했다가 재차 빠져도 빠지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빠졌다가 반등이 들어왔다가 요번에 저점을 깨면은 다음은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많다 하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냐, 대충 선물로 볼 때 한 345 전후까지 빠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지난번부터 얘기했지요. 지난번부터 얘기했으니까 별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항상 빠르니까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별 다른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랐는데 지금 웬만한 악재로서는 별로 하락이 없었잖아요. 웬만한 악재로서는 지금 우리 시장이 웬만한 악재 흔들리지가 않고 하락이 없습니다. 악재에 의해서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악재가 오면은 얼만큼 떨어지느냐,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강한가 하는 걸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저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저 또 뭡니까 러시아 이쪽 전쟁은 그냥 또 묻히죠. 근데 이 중량 속에 뭐가 있냐 보면은 에너지 정책이 있죠. 에너지. 그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력도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석유도 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관건이 되는 거는 결국 석유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바이든이 중동에다가 정산해라, 감산해라 말하는데 말을 잘 안 듣지요. 그래 말을 안 들으니까 바이든이 미국 오일 샌드 샌드 오일 뭡니까 셰일가스, 셰일 오일 이 개발을 갖다가 거의 중단시키다시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재생산을 시켜 가지고 미국이 지금 세계 석유 생산량 1위로 등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마음대로 석유값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고, 전기차 시장이 크게 올라가다가 폭망하는 이유가 뭐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국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면은 중국이 이 전기차 시장의 한 40% 정도를 지금 먹고 있나? 그러니까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바보가 아니면은 전기차를 키울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면은 전기차로 각인 갈 것 같은데 다시 디젤, 가솔린 기관 쪽으로 갈 거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과 그것의 중간 하이브리드 쪽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가장 강한 곳이 어디냐? 일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시장이 뜨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결국 저런 걸 가지고 또 글로벌리스트들이 국제 금융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일본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죠. 일본 국가 자체를 이제 작전을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작전 안 들어간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작전은 좀 더 있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 좀 떨어졌을 겁니다. 39,500. 자, 니케이가 39,500이면은 내가 역대적인 고점이 39,600 정도 된다 그랬죠. 내 기억으로.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지금 뚫었다, 눌렀다, 뚫었다, 눌렀다, 뚫었다, 눌렀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 예금하면은 내가 예금한 돈보다 더 적게 받게 되니까 만기가 될 때, 뭐 그냥 집에 보관해 놓는 게 낫겠죠, 금고안에. 그래서 그 금고안에 보관해 놓은 돈을 끄집어내는 게 이번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정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건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그건 39조, 40조 정도를 샀는데, 40조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들은 배가 고프다, 더 산다. 이건 뭐냐?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계속 내려가는데 개인이 팔아준다, 이러면 완전히 호재입니다. 내려가는데 보통 개인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지요. 근데 내려가는데 개인이 샀다 이러면은 그때는 같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때는. 자, 어쨌거나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3일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내일 당일날 전쟁이 뭐 어제 일어났는지 오늘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당일날 주가가 제일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늦게 열리죠. 그래서 모레 새벽에 미국의 주가의 흐름이, 주가 시장이 열려가지고 내일 밤에 주가 시장이 열려서 모레 새벽에 주가 시장이 끝이 나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는 화요일쯤에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내일이 바닥이 될지 모레가 바닥이 될지 걸피가 바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바닥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 위라는 거는 여기서 내린 거에 대한 반등으로서 올랐다가 그리고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하락은 얼마나 깊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깊을 가능성이 많다. 최소 요 갭 정도는 메우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 예측. 뭐 더 내려가서 뭐 요것도 깨고 요것도 깰 가능성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까지야 내려가겠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시장 곡소리 날걸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 정도 된다면은, 자,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건데, 이게 거의 최저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까지 내려올란가? 글쎄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게 이 끝이 났다고 봐야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뭐 이 앞에서 볼 때는 2600을 받고, 그리고 조금 더 해가지고 한 2800 정도는 갈 것이다. 세면은 3000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3000 전후를 도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났다. 그럼 뭐가 좀 이상하지요. 여기서 조정을 받고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또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또 하나의 파동이 나와서 끝이 나고 하나, 둘, 셋, A, B, C 또는 뭐 수렴 패턴이 나와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위쪽 방향으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엊그제 그 라인을 보여드렸죠. 선을 끈 것들. 그 선을 끈 거에 하면은 뭐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그 라인을 갖다가 뭐 건들지 않을 가능성도 뭐 꽤 있다. 뭐 라인은 추세죠, 추세. 뭐 내가 끊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없어졌네. 자, 어쨌거나 뭐 끊었는데 없어졌거나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또 끄면 되니까, 뭐 예전에 끊어놓은 거 다 없어지기도 했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자, 월봉에서 보면은 저 월봉 5개월선 라인 아직 안 닿았지요. 5개월선 라인이 닿을 만도 합니다. 5개월선 라인이 얼마인가 하면 2644. 지금 금액이 2681, 2644면은 뭐 대략 요 앞에 라인, 내가 얘기한 거 비슷하죠. 요 앞에 라인과 비슷하다.
나 선물 쪽에서 옆 라인을 얘기했죠. 근데 이 코스피 쪽에서는 요 라인보다 더 깰 가능성도 많을 겁니다. 근데 선물 쪽에서는 요 앞에 라인을 깰 가능성은 뭐 지금 당장은 그래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깰 수도 있습니다. 요 라인까지도 시도할 수 있고 올라갔다가 재차 내릴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내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와 매도 내려오면은 사고 올라가면 파는 걸 갖다가 조금 더 느릴 필요가 있다. 느릴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느리면 수익이 좀 더 나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가 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가. 외국인이 여기다 대고 얼마나 팔지 아니면 내려오는데도 뭐 이런 식으로 뭐 몇천억을 팔지 않고 뭐 몇백억을 판다든지 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아직은 괜찮다. 외국인이 뭔가가 부족하다. 좀 더 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들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질문들이 그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깍꿍님이 질문한 거는 뭐 오늘에야 답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뭐 더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팔아라 계속 얘기했었고 파는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계실 거고 현금 많이 확보한 것 중에서 일부는 상당 부분은 가지고 계시고 그 상당 부분의 일부를 가지고 뭐 10% 20% 투자해란 그 얘기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걸 잊게 되는 순간에 위험에 빠진다. 초반에는 벌 수도 있습니다. 뭐 몇 달을 벌 수도 있고 몇 년을 벌 수도 있는데 반드시 날립니다. 반드시. 내 손에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가면은 상실감이 큽니다. 희망이 들어왔다 나가도 상실감이 큽니다. 뭐 내가 재산이만 한 1, 2억밖에 없는데 1억도 안 되는데 내 손에 한 10억이 들어왔다. 주식으로 벌어가. 근데 이 돈이 다시 내 본전보다는 되지만 거의 다 나갔다. 이러면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씩 벌어가는 게 낫다. 내가 벌었을 때 돈을 빼가지고 그냥 썼다. 뭐 낭비를 하든 사치를 하든 썼다. 이러면 후회가 없지요. 네, 내가 돈을 썼으니까. 근데 이 시장 안에서 날리면은 상실감이 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5차 중동 전쟁으로 크지나 어쩌나 이렇게 많이 달았던데 내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 하고 또 한 일주일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